디자인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 사례에 대해서 한서대학교 산업협력단장님이시고 현재 산업디자인과 교수님이신 김현성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디자인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 사례인데요. 디자인 기업에서 진행했던 조그마한 사례를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진행 순서는 디자인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혁신을 해야 되는 필요성부터 기대 효과까지 순서를 진행합니다. 디자인을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의 필요성은 저희 나라는 70년대부터 굉장히 빠르게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정보화 시대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는데 지금 한국 현재 포지션이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는 창조 융합의 시대라고 아마 대부분들이 또 석학들이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창조 융합의 시대의 도래에서는 우리 디자인이 중소기업에 혁신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고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 시대에서는 노동자, 공장 노동자 시대였죠. 정보화 시대는 지식 노동자 시대. 그럼 21세기에서는 창조 융합 노동자라고 하는 용어가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1세기에서는 가치, 감성, 창의성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됐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주변 매스컴을 통해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가치 경영이라든지 고객 감동 경영이라든지 감성 경영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당 부분의 트렌드는 이미 저쪽에 창조 융합 시대에 들어와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의 혁신의 필요성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우리나라 부존 자원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 산업을 제품에 적용을 해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한계성이 닿은 이후에는 결국은 창조적인 디자인하고 기술 융합 이런 부분이 주체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40년 동안은 제조업이 중심이 돼가지고 기술 혁신을 통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모방형 경제 성장률, 양적 성장이 굉장히 중요시 되어왔죠. 모방형이었기 때문에 롤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데를 굉장히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쉬웠습니다. 현재는 저성장, 저고용이 이제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럼 앞쪽에서 얘기한 듯이 창조 융합의 시대 그리고 선구형, 창조형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아니라 고용률 그 다음에 질적 성장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 아마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창조 융합의 시대에서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또 창조 융합의 실현을 하기 위해서 그 핵심 역량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창조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조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부분이고요. 응용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두 번째로 아이디어를 기술과 융복합하는 부분이 응용력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 실천력은 그 아이디어와 기술 융복합을 통해서 사업화를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가만히 살펴보면 보시다시피 아이디어 만들고 기술과 융합하고 아이디어를 그걸 비즈니스와 모델로 하고 하는 부분들이 다 실질적으로 디자인하고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엄청나게 연관성이 있는 산업에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창조 융합의 시대에서는 결국 디자인이 중심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이 그 제품 개발할 때 디자인을 중요시하고 혁신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생산하고 한 부분들을 그 어떤 방법으로 또 그거를 또 실현을 할 거냐라고 볼 때 굉장히 레피드 프로토타입이라든지 3D 프린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빠르게 제품에 생산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지 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모든 인력의 창조 융합의 시대에서는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어 있고요. 아까 그 전에 원장님께서도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테크놀로지 캐퍼빌리티하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빌리티가 있는데 그 테크놀로지 기술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죠. 개발도 많이 엄청나게 많이 또 R&D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결국 공급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억세티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 시장에서 소비자가 접하는 그런 제품들이 되겠죠. 근데 그 테크놀로지 쪽에는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굉장히 많은 것이 쏟아져 나오는 거에 비해서 실제로 상품화돼 가지고 시장 소비자하고 접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그 갭이 있습니다. 기술하고. 그래서 이런 갭의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부분들이 유일한 도구가 디자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그 제품을 그 사용자가 사용할 때 만족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기능적으로 만족하는 요구보다 실제로 감성 요구 곡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할 때 실제로 기능이 너무 많아서 못 쓰는 거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사용성이 사용을 할 때 불필요하다든지 이런 거는 금방 그 문제를 찾아내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기능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감성적인 부분이 앞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례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디자인이 활용이 고도화될수록 기업이 성장한다. 이거는 그 주식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지표가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미래 가치를 측정을 하는데 그 기업의 디자인의 인력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요소로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그 로우하고 그 효율이 높은 부분에서 디자인 기업의 디자인 활용 단계가 기업의 성장률하고 일정하게 비례한다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non 디자인 관계자고 디자인 인력이 없으면 기업의 성장률도 저쪽에 낮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단계가 디자인 스타일링 정도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또 아웃소싱을 할 때 한다. 외부에서. 그럴 경우에 저와 같이 중간 정도의 기업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그 제품 개발 과정에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인하우스 디자인이 있다라고 하면 한 상위 정도. 그 다음에 디자인을 혁신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인하우스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아웃소싱하고 겸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굉장히 혁신적이고 굉장히 기업 성장이 높은 회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지금 앞전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삼성, LG 예를 많이 듭니다. 현대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삼성이나 현대는 디자인, 인하우스 디자인이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인력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는 전 세계에 아무 데도 없어요. 옛날에 소니, 파나소닉의 모델을 따서 디자인을 확충을 하고 LG 삼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되고 그 인력들이 기술을 가지고 선도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먼저 해서 선도를 해서 기술을 거기 접목하는 이런 형태의 혁신적인 그 제품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세계 시장에서 선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스토어 아이덴티 디자인 개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디자인 회사이기도 하면서 해외에 이제 중소기업으로 진출하였던 사례인데
매년 2006년도부터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이 매년 7%씩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성장하는 거에 비해서 현지화에서 굉장히 실패해가지고 다시 되돌아오거나 아니면 투자금을 날리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도 미샤가 8년 만에 이제 철수한 경우, 그리고 롯데리아도 해외에서 실패한 경우, 이런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스토어 아이덴티 디자인 작업을 했죠. 그리고 그 스토어의 이미지를 무엇을 보여줄 거냐, 공급자 입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스토어를 보고 어떤 이미지를 느낄 거냐, 그 공급자하고 수요자하고 주체는 다르지만 실제로 느끼는 거는 아마 동일하게 느껴야지만이 좋은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는 스타벅스의 예를 들었는데요. 각 나라의 스타벅스가 있지만 여기에서도 그 매장이나 인테리어나 이런 색상들이 다 그 나라마다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또 하나 구글에서 똑같이 모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거는 미국에서 모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면 그런 이제 이미지들이 검색이 되고요. 좌측에는 러시아에서 하면 이와 같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인식하는 모던이라고 하면 우리 디자인할 때 여러 가지 모티브를 사용하고 이런 느끼는 부분들이 나라마다 지역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에 꼭 반영을 해야지 우리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하면 안 돼요. 같은 단어라도 나라마다 다른 이미지가 있고, 특히 중국에서는 붉은색이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위험이라고 하고, 저희 나라에서 파란색은 희망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자유라는 걸 가지고 있죠.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은 차별화된 요소들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회사가 했던 것들은 이 나라별로 각각의 그 이미지들을 분석을 해서 속도를 개발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인테리어 매장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요소, 컬러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그 다음에 그 공간에 들어가는 스페이스 모티브,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라이팅, 이 네 가지 구성이 매장을 구성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사용이 되는데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 앞쪽에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른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이별로, 성별로, 그래서 온라인 성분 조사를 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거에 맞게 이와 같이 커피숍이 사례가 되겠는데, 할리스 커피라고 하는 그 커피가 이게 국산 브랜드라고 합니다. 이 브랜드가 요거를 적용을 해서 이제 중국에 진출해서 성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뽑아가지고 그 매장에 적절하게 적용을 해서 왼쪽하고 이제 오른쪽에 다른 매장 구성을 해서 굉장히 많은 매출 효과를 올렸다고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품 디자인은 아니지만 이런 우리 문화 생활하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적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GK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삼성의 그 카메라, 그 케이스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디자인을 하면서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큰 것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디자인 한다 하기 때문에 큰 덩어리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제품이 완성이 되기까지는 거의 수많은 부품으로 다 구성이 됩니다. 아래도 부품이 되고 밖에도 조립하기 위해서 부품이 되는데, 결국은 그 부품 하나하나의 디자인이 정말 최적화가 됐는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똑같은 그 사출물이지만 거기에서
CMF를 적용을 해서 소재라든지 컬러, 매트리얼을 잘 적용을 해서 저와 같이 다양화를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모델 컵에서 여러 가지 차별화를 해서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이제 많은 매출이 오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휴대폰 케이스 요금 많이 했을 거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MK 코리아라고 양궁의 그 양궁은 저희 나라가 제일 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께 거의 세계의 넘버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활 같은 경우도 뭐 소재하고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선수들이 사용하는데 가볍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공간을 내서 이렇게 디자인한 사실 이것도 이렇게 개발하고 난 다음에 디자인 개발하고 난 다음에 매출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되었다고. 그리고 프로테크 산업에 왼쪽에 있는 티그 인버터용은 아크 용접기 디자인인데 이 노란색이 오른쪽으로 디자인이 개선이 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기업의 매출이 증가됐다고 하는 사례입니다. 이거 외에도 주변에서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은 사례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하고 체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US 메모리 이것도 마찬가지 간단한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디자인 차별화하고 CMF 적용을 해서 계속 연간 500% 이상 매출 시장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중소기업 사례. 그리고 이런 거를 봤을 때 디자인의 중요성은 누구든지 다 공감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많이 이제 밀리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남은 게 디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EU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데 혁신의 비용 중 디자인 분야의 비용이 8% 지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R&D 투자를 100% 했을 때 디자인 투자 비용이 18%라고 하는 EU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뭘 얘기하냐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창조 융합의 시대에서는 결국 디자인이 중심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할 때 디자인을 중요시하고 혁신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생산하고 한 부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또 그거를 실현을 할 거냐라고 볼 때 굉장히 레피드 프로토타입이라든지 3D 프린터 이런 것들 가지고 아이디어를 빠르게 제품에 생산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지 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모든 인력의 창조 융합의 시대에서는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어 있고요. 아까 전에 원장님께서도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테크놀로지 캐퍼빌리티하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빌리티가 있는데 테크놀로지 기술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가죠. 개발도 많이 하고 엄청나게 많이 하고 또 R&D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공급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억세티빌리티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소비자가 접하는 그런 제품들이 되겠죠. 근데 테크놀로지 쪽에는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굉장히 많은 것이 쏟아져 나오는 거에 비해서 실제로 상품화돼 가지고 시장 소비자하고 접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갭이 있습니다. 기술하고. 그래서 이런 갭의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부분들이 유일한 도구가 디자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제품을 사용자가 사용할 때 만족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기능적으로 만족하는 정도나 실제로 감성 요구 곡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할 때 실제로 기능이 너무 많아서 못 쓰는 거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사용성이 사용을 할 때 불편하다든지 이런 거는 금방 문제를 찾아내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기능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감성적인 부분이 앞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례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디자인이 활용이 고도화될수록 기업이 성장한다. 이거는 그 주식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지표가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미래 가치를 측정을 하는데 그 기업의 디자인의 인력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요소로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로우하고 효율이 높은 부분에서 기업의 디자인이 활용 단계가 기업의 성장률하고 일정하게 비례한다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노 디자인 관계자도 디자인 인력이 없으면 기업의 성장률도 저쪽에 낮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단계가 디자인 스타일링 정도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또 아웃소싱을 할 때 한다, 외부에서. 그럴 경우에 저와 같이 중간 정도의 기업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제품 개발 과정에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인하우스 디자인이 있다라고 하면 상위 정도. 그다음에 디자인을 혁신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인하우스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아웃소싱하고 겸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굉장히 혁신적이고 굉장히 기업 성장이 높은 회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지금 앞전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삼성, LG 예를 많이 듭니다. 현대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삼성이나 현대는 디자인, 인하우스 디자인이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인력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는 전 세계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옛날에 소니, 파나소닉의 모델을 따서 디자인을 확충을 하고 LG, 삼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되고, 그 인력들이 기술을 가지고 선도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먼저 해서 선도를 해서 기술을 거기 접목하고 이런 형태의 혁신적인 제품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세계 시장에서 선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스토어 아이덴티 디자인 개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디자인 회사이기도 하면서 해외에 이제 중소기업으로 진출하였던 사례인데, 매년 2006년도부터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이 매년 7%씩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성장하는 거에 비해서 현지화에서 굉장히 실패해가지고 다시 되돌아오거나 아니면 투자금을 날리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도 미샤가 8년 만에 이제 철수한 경우, 롯데리아도 해외에서 실패한 경우, 이런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스토어 아이덴티 디자인 개발에서 그리고 스토어의 이미지를 무엇을 보여줄 거냐, 공급자 입장이 되겠죠.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스토어를 보고 어떤 이미지를 느낄 거냐, 공급자하고 수요자하고 주체는 다르지만 실제로 느끼는 거는 아마 동일하게 느껴야지만이 좋은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보면 스타벅스의 예를 들었는데요. 각 나라의 스타벅스가 있지만 여기에서도 그 매장이나 인테리어나 이런 색상들이 다 그 나라마다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또 하나 구글에서 똑같이 모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거는 미국에서 모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면 그런 이제 이미지들이 검색이 되고요. 좌측에는 러시아에서 하면 이와 같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인식하는 모던이라고 하면 우리 디자인할 때 여러 가지 모티브를 사용하고 이런 느끼는 부분들이 나라마다 지역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에 꼭 반영을 해야지 우리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하면 안 돼요. 같은 단어라도 나라마다 다른 이미지가 있고, 특히 중국에서는 붉은색이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위험이라고
저희 나라에서 파란색은 희망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자유라는 걸 가지고 있죠.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은 차별화된 요소들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디자인 회사가 했던 것들은 이 나라별로 각각의 그 이미지들을 분석을 해서 속도를 개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인테리어 매장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요소, 컬러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그 다음에 그 공간에 들어가는 스페이스 모티브,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라이팅, 이 네 가지 구성이 그 매장을 구성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사용이 되는데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 앞쪽에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른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나이별로, 성별로, 그래서 온라인 성분 조사를 했던 사례가 되고요. 그거에 맞게 이와 같이 커피숍이 사례가 되겠는데, 할리스 커피라고 하는 그 커피가 이게 국산 브랜드라고 합니다. 이 브랜드가 요거를 적용을 해서 이제 중국에 진출해서 성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뽑아가지고 그 매장에 적절하게 적용을 해서 왼쪽하고 이제 오른쪽에 다른 매장 구성을 해서 굉장히 많은 매출 효과를 올렸다고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품 디자인은 아니지만 이런 우리 문화 생활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적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GK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삼성의 그 카메라, 그 케이스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디자인을 하면서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큰 것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디자인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큰 덩어리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제품이 완성이 되기까지는 거의 뭐 수많은 기술로 다 구성이 됩니다. 아래는 부품이 되고 밖에도 조립하기 위해서 부품이 되는데, 결국은 그 부품 하나하나의 디자인이 정말 최적화가 됐는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똑같은 그 사출물이지만 거기에서 CMF를 적용을 해서 그 소재라든지 컬러, 매트리얼을 잘 적용을 해서 저와 같이 다양화를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모델 틀에서 여러 가지 그 차별화를 해서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이제 많은 매출을 올리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휴대폰 케이스 요금 많이 했을 거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MK 코리아라고 양궁의 그 양궁은 저희 나라가 제일 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께 거의 세계 넘버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활 같은 경우도 뭐 소재하고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선수들이 사용하는데 가볍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공간을 내서 이렇게 디자인한 사례. 이것도 이렇게 개발하고 난 다음에 디자인 개발하고 난 다음에 매출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되었다고. 그리고 프로테크 산업의 왼쪽에 있는 티그 인버터용 아크 용접기 디자인인데 이 노란색이 오른쪽으로 디자인이 개선이 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기업의 매출이 증가됐다고 하는 사례입니다. 이거 외에도 주변에서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은 사례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하고 체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US 메모리, 이것도 마찬가지 간단한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디자인 차별화하고 CMF 적용을 해서 계속 연간 500% 이상 매출 시장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사례. 결국 이런 거를 봤을 때 디자인의 중요성은 누구든지 다 공감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우선순위에서 많이 이제 밀리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하셨듯이 마지막 남은 게 디자인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EU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데 혁신의 비용 중 디자인 분야의 비용이 8% 지출하고 있고 내가 R&D 투자를 100% 했을 때 디자인 투자 비용이 18%라고 하는 EU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뭘 얘기하냐면 상당히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디자인 제품 개발할 때에 이런 부분들을 시사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조 융합 시대에서 디자인 주도의 산업 패러다임을 확산하고 또 디자인 활용 수준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